여러분 주변에 잘 웃고 착한데 왠지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순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조용조용하지만 왠지 어딘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요. 저도 제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지인이 몇 분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온화하고 여유가 있어 보여서 늘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저렇게까지 베풀면 손해가 아닐까 할 정도로 선한 면을 가졌지만 결코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랑할 만한 일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서 한참 뒤에야 우연히 알게 돼서 뒤늦게 축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자주 있었고요. 이들은 별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인기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같이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저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 책에 온화하고 순진해 보이는데 내면이 강한 사람, 조용하고 묵묵한데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소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면이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은 조용하고 강인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이 책은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을 위한 안내서라고요. 읽으면서 참 공감되고 또 기억에 많이 남는 특징을 5가지로 제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이 책은 현재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30위, 자기개발 부문에서는 4위를 하고 있는 자기개발서인데요. 저자 마티아스 넬케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자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해요. 저널리즘, 문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정치학, 음악학 등을 두루 공부했고요. 16년이 넘게 심리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책을 꾸준히 집필하고 있다고 해요. 프리젠테이션 강연, 간단한 스피치 등 세미나와 코칭으로도 아주 유명한 화술 전문가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책이 술술 읽혔어요. 어려운 말도 없어서 어떠한 태도나 기술, 또 개념 같은 부분도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이 책은 평소에 소심한 성격이 고민이셨던 분들, 유리멘탈인 것이 스트레스이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착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부터 마음의 위안,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 내면이 단단하고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내향적이고 묵묵한 사람들은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내 행복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고 휘둘리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태도로 독립성을 잃지 않는 걸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이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에너지를 잘 지킨다고요. 그들은 강해 보이려고 하거나 능력 있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비교와 험담, 멸시와 시기, 온갖 전략과 수싸움이 넘쳐나죠.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할지 이렇게 하루하루 숨막히게 살아가는데요. 사실 이런 건 고민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죠. 또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거나 과대평가받는 상황에서도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독일 사무총장 하이너 가이슬러는 늘 비상용 에너지를 비축해둔 덕분에 두려움이 별로 없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구출해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독립성을 잃지 않는 이들은요,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데요. 이걸 남들에게 굳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들이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갑니다. 이들은 외적인 성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가치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을 지키고 자신만의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자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성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물러서 있더라도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잘 나서지 않고 늘 소박하게 행동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말할 때는 분명하고 또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순하고 약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겸손함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이 책의 거의 모든 부분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공손함,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정중함, 상황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담담하고 점잖게 대할 줄 아는 신중함, 이 모든 마음은 바로 겸손을 아우르는 표현이고, 겸손은 저자가 경험한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세심하며 현명한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가 바로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무리하게 구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두고 보지만은 않으며 적절하게 방어하고 대응한다고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들은 자신이 종속된 위치에 있더라도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강압적으로 지시할 때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는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구든 말이죠.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하는 것은 지위를 드러내고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뽐내지도 않고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도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진짜 가치란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돈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들은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옷차림만큼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겠죠. 하지만 사회의 저명한 인사나 부자들 중에서 옷차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일화로 이케아의 설립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모스크바의 이케아 지점을 열었을 때 엄청 자유로운 복장으로 고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은 저 이상한 노인은 누구냐? 라며 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장소에 맞지 않게 아무 옷이나 걸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상의 가치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떤 게 고급이고 아니고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 어떤 옷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절제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다만 너무 과하지도 너무 검소하지도 않게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옷을 맞춰 입습니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거나 뽐낸다는 것은 나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품질이라고 해요. 트렌드 연구가들과 소비 전문가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못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소유물을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향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잃었어도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공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성격이 묵묵하고 담담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고, 타인보다 월등해지는 것이 아닌 남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서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도 않으며 소박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서지 않는 사람들의 나름의 이유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들은 자신에게 감탄하는 사람도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차분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중요한 목표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고 나서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태도의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낮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걸까요? 그럼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들은 인생에서 남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럴수록 이들은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허영심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가치와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세심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은 서로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며 같이 있을 때 서로는 편안함을 느끼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영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겸손을 불편해합니다. 겸손하게 다가갔을 때 얕보거나 불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친절한 태도에 상대가 자신을 만만히 보거나 우습게 여기더라도 상대를 비웃거나 난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감싸주기까지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말해도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품위도 인정하고 자신의 품위도 지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겸손한 사람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좋지만 마음속에만 품을 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당하게 다정하고 적절한 친절을 베풉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듯 겸손은 사람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묵묵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사고 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만으로 다 잘되고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겸손이 행복한 삶에 그리고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책을 통해서 조용하고 묵묵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겸손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겸손해야 한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씀이 자주 떠올랐어요. 어릴 때는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왜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고 한지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 제 주변에 조용하고
재밌고 인기 많고 늘 온화했던 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신기하고 엄청 공감하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5가지 중에서 저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